어. 요즘 지브리 푸사가 너무 인기가 많잖아. 그렇지. 지브리 푸사 안 했어? 아니, 뭐 니도 알다시피 하진 않았는데 하여튼 보니까 뭔가 AI가 정말 대단하구나 생각이 들고 왜 음. 하필 지브리가 떴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아, 그거 너는 뭐라고 생각해? 근데 그, 뭐 풍들이 지브리 하면 다들 생각하는 그림체가 있으니까 그리고 디즈니도 같이 떴잖아. 디즈니 근데, 하면 같이 디즈니는 근데 생각하는 별로 안 뜬 것 같던데? 그래? 음. 또 뭐에 또 무슨 스타일이 떴더라? 심슨. 심슨. 왜 나는 그 어떤 이유는 사실 뭐 다들 그 회사의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걸 아니까 그게 뜰 수밖에 없었겠지. 뭐 예를 들면 뭐 김성모 그림체를 해보면 그려주기야 했겠지만 뭐 다른 사람들 보고 김성모 그림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 음. 특히 외국 사람들이. 음. 그러니까 그게 뜬 거 아닐까? 그래.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게 여러 그림체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거의 80%, 90%는 지브리 푸사를 다 하고 있단 말이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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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하면 지브리의 그림체가 인간의 본연의 약간 순수함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그림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건 잘 모르겠어. 나는 그 음. 사람들이 그런 깊은 생각을 하고 했다기보다는 난 많이 알기 때문에 이거 지브리 아, 그림체다 하면서 왠지 푸사를 했을 것 같아. 무의식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했. 그러니까 이거 지브리 그림체네 하면서 그냥 어, 비슷하면서 그 지브리 그림체로 만들어주니까 그냥 그렇게 음. 심슨도 그랬을 것 같고. 사실 심슨이나 이런 것들은 또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 순수나 이런 거는 뭐 순수는 잘 모르겠어. 그 그림체가 음. 순수함을 불러일으키는 거는. 그리고 뭐 그 그림이라기보다는 주제의식들 자체가 뭐 좀 음. 그런 내용들은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뭐 지브리 스튜디오의 지브리 스튜디오 자체의 음. 특징인지 미야자키 하야오의 특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음. 그러한 주제의식들이 는 내가 봤을 때 애니메이션 본 사람들이 있을 거고 지브리 스튜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도 지브리 그림체에 대해서는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유행이라는 건 결국 익숙한 걸 다 좀 하는 경향이 있잖아. 그리고 그래서 아무튼 뜨지 않았을까? 그럼 지브리 애니메이션이 뜬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건 나도 사실 잘 모르겠네. 약간 디즈니랑 비슷한 거 아니었을까? 이미 다 잠식하고 있었고, 음. 약간 자연스럽게 제시되듯이 지브리 스튜디오에 음. 야자키 하야 감독의 애니메이션에 그 시기에 노출되니까 익숙해지고, 음. 약간 그런 학습 효과 아니었을까? 뽀로로가 왜 떴을까라는 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때. 그냥 그렇게 대자본에 이미 잠식되고 그렇게 제시가 되니까 하나의 당연한 어떠한 그들의 거쳐가야 되는 애니메이션으로 그러니까 이제 다 그냥 익숙해져서 그렇게 됐겠지. 그러면 애니메이션이나 어떤 영화나 어떤 문화 컨텐츠가 익숙하고 그냥 지나가는 대로 유행을 타면 그냥 대중들이 본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 아니 그렇게 되면 어, 아무래도 어. 다 알게 되고 음. 마블도 마찬가지잖아. 음. 마블 왜 떴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마블 코믹스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음. 그거를 어쨌든 영화해서 대흥행을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마블에 대한 어떤 아이언맨 하면 누구나 알듯이 그게 결국은 이미 자본의 논리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시장 장악이 돼 있으면 약간 그런 거는 유행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AI 이 지브리 부서 자체도 당연히 다들 익숙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그 사람들 중에서 애니메이션을 뭐 많이 본 사람들이 그렇게 얼마나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브리 그림체 자체는 그거 하니까 나는 지브리 애니메이션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 자체가 어떤 그런 순수성이 있다고 생각을 늘 해왔었거든. 왜냐하면 그 지브리가 내세우는 그 주제 의식 자체도 뭐 예를 들면 자연이라든지 아니면 꿈,
그리고 토토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순수함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뭐 디즈니도 마찬가지지만 어렸을 때 가졌던 그런 어떤 사회에 그 물들지 않은 그 순수함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 뭐 뽀로로 같은 경우도 어떤 그런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물론 뭐 자본의 논리도 그 작용을 하겠지만 뭐 그런 주제라서 더 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해왔었거든. 근데 음, 그러기에는 그걸 보는 아이들의 연령층이 내가 봤을 때 너무 낮다고 생각해. 그 특히 뭐 포르노나 디즈니 같은 경우 디즈니는 사실 거의 건성징악 그리고 뭐 이쁜 주인공 이게 되게 표본화돼 있고 건선징악으로 항상 해피엔딩 그게 되게 약간 하나의 그런 것처럼 제시가 되어 왔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좋아했다기보다는 내 생각에는 이미 비슷한 그림체 항상 비슷한 어떤 그런 구도들 플롯 그리고 그림체 그리고 보기 그리고 이쁘잖아 그리고 그걸 보기 좋은 그러니까 애들 당연히 좋아하고 그와 더불어서 디즈니랜드 수많은 어떠한 굿즈들 이런 게 당연히 돈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출시된 그런 게 다 그냥 그렇게 돼서 이미 장악이 돼버린 거예요. 다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순수성 이런 주제를 알고 보는 건 사실 성인이 된 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자체를 뭐 그렇게 뭐 영화화되고 이러면 보긴 하지만 난 사실 영화화되고 이런 걸 라이온킹 같은 것도 영화화돼서 보고 이러한 이유 자체는 내가 어릴 적 봤던 그 라이온킹을 얼마나 잘 만들었을지에 대한 어떤 궁금증으로 보는 거지 뭐 거기에 담겨 있는 주제 의식을 보기 위해서 하진 않았던 것 같아서 아, 디즈니와 지브리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디즈니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타겟 자체가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네가 말한 게 좀 맞는 것 같은데, 지브리는 요즘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 이 지브리의 애니메이션은 사실 어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면 사실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 지브리 근데 같은 맞아 경우에는 지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시지라든지 그런 게 어떤 식으로 흘러간다고 보통 말을 하냐면 순수함을 잃어버린 어린들이 다시 그 순수함의 가치와 소중함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내가 많이 느꼈거든. 아, 근데 아까 얘기했던 이유 자체는 왜 유행했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포인트는 약간 그런 부분이라는 뜻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브리 애니메이션 자체는 어린아이들 타겟팅하는 건 맞고, 그리고 지브리 사실 애니메이션을 보았, 나 그 주제의식 있는 건 굉장히 동의하지. 왜냐하면, 근데 어릴 때 봤을 때는 그런 주제의식을 모르고 봤다가 어, 나중에 한번 더 봤을 때 그걸 깨닫는 경우가 많지. 어린아이들이 그걸 많이 보는 이유가 주제의식 때문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옛날 좋아했던 보노보노라는 애니메이션 자체도 난 어릴 때 봤을 그거 되게 좋아했지만 그거를 뭐 그냥 그 그림이나 그러한 캐릭터들 그리고 어떤 그런 주제곡 이런 것들이 좋아서 많이 봤었지 뭐 그렇지 않고 봤었는데 그게 나이 들고 보니까 보노보노라는 그 애니메이션 자체에 엄청난 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난 그 이후에 보진 않았어. 그거는 딱히 뭐 어른이 돼서 별로 보고 싶진 않아서 보진 않았는데 지브리는 이제 어쨌든 주제의식도 있지만 애니메이션이 보기 좋고 그런 이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많이 보고 그리고 주제의식을 알고 보면 어른들도 볼만하다는 애니메이션이 된다는 거에 가깝겠지. 근본적으로는 네가 말한 것처럼 화풍이랑 어떤 유행 이런 게 예.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것 같긴 해. 그래서 하여튼 뭐 지브리 애니메이션 자체는 사실 되게 볼만한 게 꽤 많았던 것 그렇지. 같아. 그리고 사실 모노케임의 원령공주 이런 거는 사실 나는 어릴 때 볼 때도 그렇게 뭐 편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 그게 되게 밝은 내용은 아니니까 내 기억에 좀 그랬던 거. 토토로는 좋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릴 때 사실 지금 이게 미야자키 하야오 지브리 스튜디오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이 뭐가 제일 기억에 남느냐고 물어본다면 사실은 마녀 배달부 키키긴 한데 붉은 돼지도 내가 꽤 깊게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은데 내가 다시 보지 않았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생각엔 그만큼 임팩트가 없었기 때문에 어, 키키만큼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내가 좀 많이 보는 어떤 포인트들은 사실 나는 OST에도 있거든. 어, 그래서 마녀배들의 키키 OST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러다 보니 많이 보고 그 어, 무도관에서 어, 어, 히사시조랑 같이 코옥한 지 25주년 기념으로 해서 무도관에서 콘서트를 했을 때 그거 블루레이도 그때 보고 했었는데 하여튼 그 키키 자체를 되게 좋아했었어. 근데 키키 애니메이션 자체가 사실은 이제 내가 조금 뭔가 도전하고 어, 어떤 걸 하고 있을 때 더 봐서 더 그렇게 와닿았을 수도 있지만 그 내용 자체가 사실 되게 성장이라는 내용을 담고 어, 있어가지고 어, 좋아했던 것 같거든 사실 좀 그런 이제 뭐 키키라는 마녀가 그 어떤 마을에서 도움을 주다가 거기서 어떠한 좌절을 겪고 그러면서 점점 뭔가 마법이 들지 않았는데 결국은 그러한 어떠한 순수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성장을 하면서 그걸 극복해내면서 다시 마력을 다시 되찾는다는 약간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하여튼 그 그림풍이나 어떤 그런 주제의식 OST까지 음. 다 해서 되게 좋게 봤던 것 같고 나이가 들어서 봤을 때도 굉장히 어 누군가한테 권해주기 좋게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어, 이게 우리가 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 자체가 뭐 우리도 좀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그 성장이 참 마녀배달부 키키를 보면서 마녀배달부가 그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와? 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그래서 나는 사실 이게 내가 음, 아니 다시 최근에 다시 봤으면 내가 기억을 어, 잘 하겠는데 그 기억은 잘 안 나. 근데 하여튼 어, 뭔가 심부름을 해줬는데 어, 항상 되게 밝게 심부름을 해줬는데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막 어, 이렇게 밝지 않은 리액션으로 나와서 되게 어, 실망을 어, 하고 어, 그 어, 어, 이후에 그 다시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막 치열하게 막 하고 이런 건 나오진 않았던 어, 걸로 내가 어, 기억하거든. 어,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다가 결국 다시 약간 방황이라면 좀 웃긴데요. 약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어,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잘 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중요한 거는 그렇게 좌절을 겪고 어, 그냥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뭔가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걸 회복과 성장하면서 회복할 수 있다는 거를 담고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성장 이야기가 같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같은 이제 일반인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상처를 입고 좌절을 해야 되는 걸까라는 또 생각이 들거든. 아니 상처를 겪을 필요는 없어. 굳이 내가 음, 봤을 때는 일부러 음, 겪을 필요는 음, 없는데 그건 당연히 안 겪고 살면 제일 좋지. 근데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 어 어떠한 당연히 이제 장애물이나 이런 거를 만날 수밖에 없는데 음, 그거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되게 음, 중요한 거지. 결국 그걸 딛고 성장하느냐, 아니면 음, 그건 하나의 트라우마로 남긴 채로 계속 뭔가 피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결국은 그것조차 나라고 생각을 하고 끌어안고 이걸 하나를 소화시키고 그걸 발판으로 이제 한 단계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하겠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또 다양한 이유들로 이렇게 한 번 일어나면 못 일어서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한 번 넘어진 거에 대한 트라우마로 계속 그런 걸 회피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런 게 되게 조금 그거 하지. 근데 이제 뭐 결국 중요한 건 성장이라는 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사람이 어떻게 한 번도 안 넘어지면서 살 수는 음. 없는 거. 마음가짐이 좀 중요하긴 하지. 근데 그게 뭐 또, 어, 근데 이제 그게 또 마음가짐이 그 상황에 돼 있을 때는 참 쉽지 않은 거일 수도 있어. 그 상황 안에서는. 사실 그 사람이 굳게 먹어라. 마음 굳게 음, 먹으라는 음, 말이 사실 말이 되게 쉬운 거지. 어려운 거지. 사실은 말은 쉽지 사실.
마음을 굳게 먹어. 이게 말은 진짜 쉽지 사실. 그렇잖아. 그렇지. 음. 그래, 근데 요즘에 내가 변화가 너무 빠르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 빠르잖아. AI도 지금 정말 그렇지. 장난 아니고. 음, 근데 뭐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뭐 음, 변화에 좀 잘 적응을 해야지 이제 살아남는다. 그렇지. 어. 참, 그 지브리도 어떻게 보면 뭐 역사적으로 그 변화에 좀 살아남으려고 지금 발버둥 치는 회사라고 하더라고. 막 나고야에 그런 거 짓고 했잖아. 주변에 좀 안 좋다고 하지 않았나? 전에 어디서 본 것 뭐 같은데. 어찌됐든 그 얼굴 마담을 하고 있는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나이가 음, 많이 들었으니까 음, 그 뒤를 잇는 그 다음 누군가가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데 뭐 자세히는 나도 모르지만 잘 안 되는 거 뭐 작품들도 지금 보면 그렇잖아. 흥행이 음. 잘 안 되고 있거든. 그래도 지금 뭐 대충 지금 내가 찾아봐도 음. 어, 다음 은퇴했다가 다시 번복했나 본데 미야자키 하야오가. 은퇴한다고 했다가 작품을 하나 냈지 이번에. 어. 근데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나는 사실 별로 그렇게 재미있게 본 것 같진 않아. 내부 인재 부족의 문제다. 이런 얘기. 사실 근데 어. 항상 되게 대단한 사람이 나오고 그거를 항상 어떠한 획기적인 인물이 한 획을 긋고 그 회사를 만들어내고 그 사람의 철학이 담겨 있는 어떠한 아웃풋들이 나오지만 그걸 굉장히 이어나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보면 어떻게 보면 디즈니가 좀 대단한 걸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 철학 자체를 그 다음 사람한테 온전히 그 철학을 완전히 가지고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가 이어받아서 그걸 해야 되는데 사실 그 후계자를 누군가를 줄 것인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일 거고 그 처음에 만든 어떤 선구자가 그리고 그 후계자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일 사람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사실 삼성도 마찬가지라고 난 생각하거든. 삼성도 지금 좀 잘 휘청거리는 이유 자체가 그런 것들의 어떤 되게 하여튼 항상 어떠한 획기적인 거는 선구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걸 계속 이어나간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 지금 아들도 사실 애니메이션을 하지만 미야자키의 아들도 잘 못하잖아. 고로 어, 미야자키 고로라고 어, 하는 어. 사람인데. 얼마나 물려주고 싶겠어. 사실 그거는 뭐 돈을 떠나서 어떤 미야자키 하야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제의식, 어떠한 그러한 것들. 사실 화풍은 똑같이 그리지. 사실 뭐 다 그렇잖아. 근데 그 주제의식을 온전히 어떤 그걸 온전히 내려준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지브리 푸사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유행에 뒤처지는 거 아닌가. 근데 뭐 정말 무섭게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좀 변화는 해야 되는 거야. 변화하고 성장해야 된다. 약간 좀 그런 생각 요즘 좀 많이 해. 근데 하여튼 오늘 뭐 되게 중구난방이 된 것 같긴 한데 그 지브리 자체는 하여튼 애니메이션 자체는 되게 주제의식도 있고 보기도 좋고 사실 OST도 굉장히 들을만하고 그런 친구 뭐 오버롤한 평가 자체에 있어서도 되게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들이고 음. 좋은 작품들이고 특히 이제 나는 뭐 키키를 굉장히 좀 어, 굉장히 감명 깊게 봤었고 지금 누군가한테 물어보더라도 키키를 되게 권해줄 정도로 좀 그렇게 가지고 있는 작품이고 그리고 그러한 걸 바탕으로 해서 지브리의 어떤 회사 자체를 봤을 때 그런 미야자키 하야오의 어떤 주제의식 음. 어떠한 그런 것들이 온전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 그 후계 양성이나 어떤 교육 자체가 되게 잘 됐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지브리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음. 될지 잘 모르겠다 정도가 오늘의 이야기인 것 같네 내가 음. 봤을 때. 음.
아, 내가 한 가지 생각나는 게 그 토토로는 봤지? 토토로 봤지. 근데 기억은 잘 안 나. 나도 그러면 오래돼서. 토토로에 막 괴물같이 생긴 것들이 나오잖아. 음. 그게 아이들한테는 보이고 어른들한테는 보이지 않는다. 뭐 그런 주제 의식이 있대. 그래서 음. 인간이 성장해 가면서 그런 순수함과 동심을 잃어가기 때문에 점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음. 결국에 사람이 점점 성장하고 뭔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순수함과 그 순수했던 그 열정이라든지 그 순수함 동심을 잃지 말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토토가 그런 내용이래. 순수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열정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치. 근데 사실 내가 뭐 지금 토토로 내용 자체가 좀 기억이 안 나서 열정 자체는 나는 어릴 때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 순수했던 시절. 왜냐면 보통 어떠한 성공에 취하거나 자만심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은 보통은 음. 그런 걸 되게 잃게 마련이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뭐 나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상의 변화 속에서 빠르게 자신이 변화하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자신만이 가져야 할 무언가는 또 계속 지켜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뭐 그런 생각도 들었어. 근데 음, 그러니까 변화를 해야 되는 거는 트렌드를 읽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정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는 변화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음. 음, 순수함은 내가 그 과정 속에서의 어떤 내가 이거를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옛날처럼 어린 시절에 그 열정을 가졌을 때처럼 열정을 가지고 계속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는 순수함을 잃는다는 건 계속 막 과정 속에서 딴 생각이 많아지고 결과에 대한 생각과 약간 그러한 것들이 뭔가 되게 하여튼 순수함이란 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향해서 정말 달려가는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변화에 민감해져야 되는 거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어떤 이미 물론 그거 자체에 즐거움을 느낀다면 상관없는데 인정해주지 않는 거에 대한 고집을 굳이 계속 한다면 현실적인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되니까 음.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변화는 필요하지만 변화를 향해 어떤 목표명을 향해 갈 때는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열정이나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부딪힌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 그런 정도가 맞겠네, 내 생각에는.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어,